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자 김정현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두 번의 평행 조건까지 살폈고,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으로 수직 조건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수직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서서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관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사실 지금 뭐 얘기를 미리 드려보면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해서 수직 조건까지 이루어지는 그 상황 모두를 총망라한 내용에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점과 직선 사이를 구해야 할까라는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영상이 제공이 되고 아마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직선의 방정식 마지막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개념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전에 여러분들이 앞선 영상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형태, y는 mx 더하기 n의 형태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때 우리가 뭐 b는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b가 0이어도 a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가 도출되었다라는 것도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두 직선의 평행 조건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평행 조건이 되기 위한 두 가지 기울기는 서로 같았는데 y절편은 서로 달랐다라는 거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수직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직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직 90도를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90도. 90도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근데 잘 보시면 이 직선도 수직이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가로축 X 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로축을 Y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 이격이 직각이었어요. 뭔가 X는 0이랑 Y는 0이랑 했을 때 수직 조건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치만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분명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저는 이제 뉴스레터를 매번 봤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더라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예, 뭐냐면 올림피아드인가요? 경시대인가요? 거기에 나온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X, 지금 제가 X는 잘 못 그리고 있지만 이렇게 X를 그려요. 그러면 얘네가 얘네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라고 보는 거죠. 바로 직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X축, Y축이 있었다고 하면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얻어서 이 둘은 수직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어, 좀 그래요. 뭔가 뭐냐면 특수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를 따지려면 어떤 임의의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기가 수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두 직선을 얘기하죠.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 다시 x 더하기 n 다시 뭐 다시라고 하지만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쓴다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직인 거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면 좀 생각하기 그래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자고요. 아이디어. 지금 x축, y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혹시 옮길 수 있어요? 맞아요. 교점이 우리가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x1, y1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바꾼 거냐면 0,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0,0으로 바꿔버립니다. 아, 바꾸면서 일어난 게 뭐냐? n과 n 프라임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n과 n 프라임의 역할은 y절편인데 y절편이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우면 더 잘 알 거예요. 근데 지금은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몰라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하셨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n은 y절편이기 때문에 이 y절편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0으로 만드는 순간 x절편도 0이죠. 물론 여기에 있는 이 y절편을 이렇게 내렸을 때 만들면 0,0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한다? 네, 쉽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직선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직선이 음,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요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진 모르겠는데 이 상황은 직각이에요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참 반듯한 보조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성되느냐? 맞아요. 여기가 직각이라고 우리는 가정하고 있었죠? 직각삼각형입니다. 어? 직각삼각형?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이 선을 어디를 그려도 사실 상관은 없죠. 상관없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 뭐? 네, 1. 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삼각형을 봤었을 때는 되게 편해져요. 아니, 2분의 1이라고 놓고 싶은데 2분의 1 말고 간단한 거 넣자고요. 간단한 거. 1 넣어도 되니까 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상관없는데 계산해서 간단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y는 mx, y는 m 프라임 x라고 했을 때 1이니까 여기에 만나는 이제 교점 두 개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얼마? 1, m. 여기는 네, 1, m 프라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알고 있어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두 개가 있습니다. 밑변과 높이. 그러면 밑변이라고 하는 부분을 1, m 쪽으로 바라봤을 때 루트 굳이 쓸게요.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높이 루트 m 프라임 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빗변이죠. 빗변 뭐죠? 그쵸. 절대값이죠. m 빼기 m 프라임입니다. 뭔가 루트 있는데 더했더니 절대값. 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뭐를 알아요? 밑, 빗,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빗변의 제곱입니다. 제곱의 제곱이죠. 다시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각각 더하면, 그러니까 각각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상한데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죠.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m제곱 더하기 1이고 아래는 m 프라임 제곱 더하기 1이고 빗변의 제곱을 하니까 여기 있는 절대값은 괄호를 쳐도 무방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위에 거 밑에 거 더하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써볼까요? m제곱 더하기 1과 mn 프라임 제곱 더하기 1은 m제곱 더하기 m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입니다. 뭔가 보이겠죠? m 제곱 없어지고 m 프라임 제곱 없어집니다. 약분은 아니고 속어죠. 이항했을 때 동일하니까 0 곱하기로 가죠? 그러면 좌변 2만 남고 우변 마이너스 2m m 프라임입니다. 약분하고 싶어요. 얼마? 네, 마이너스 1. 그러면 m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이건 무슨 얘기? 그렇죠. 기울기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결과를 얻었죠. m과 m 프라임을 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반대로 mn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역시 이 또한 수직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6번을 보면서 이 내용 개념을 정리 끝내도록 하죠. 1, 마이너스 3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쉬워요. y는 3분의 1x 플러스 2. 기울기네요. 얼마 돼야 된다고요? 얘랑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n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 지난다고요? 1,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요.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더하기 n이니까 n은 얼마? 네, 0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로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했었을 때 2번은 안 풀어졌습니다. 근데 2번은 풀어볼 만해요. 왜? 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사실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걸 알아야 버리니까 저는 그냥 합니다. 어떻게? y는으로 바꿔요. 그럼 제시된 내용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이 친구랑 뭐를 곱했다고요? 네, 4분의 1을 곱해야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수직인 거는 y는 4분의 1x 플러스 n인데 똑같이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은 4분의 1 더하기 n이니까 n은 마이너스 4분의 11일 거고 y는 결국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정리 나 좀 할래? 그러면 4y는 x 마이너스 11이니까 넘겨서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1은 0입니다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얻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총망라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아요. 근데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식이 복잡하고 증명하기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잘 보시죠.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고요. 1,0 여기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래를 위 공식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채 어떻게 구할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대입을 해요. 1,0을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에다가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요. 4는 0이 나오니까 안 되네.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또 다른 친구는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더라고요. 1,0이니까 거리라는 개념을 이제 알았나 봐요. 최단 거리를 얘기해요. 최단 거리를 얘기하면서 수직? 그래, 수직인 거 좋아.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학생들이 많이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나 보다.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은 이거 하려면 뭐부터 했어야 될까요? 단계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죠.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먼저 그렸어야 합니다. 우리 y는 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 하나가 그려졌고요.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거리 얘기했습니다.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리는 사실 기하학에서 거리를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왔다 갔다 한 것도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최단 거리. 가장 짧은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짧은 게 여길까요? 여길까요?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뭐를 알아요? 이렇게 가는 걸 알아요. 그래프는 아까 그린 게 맞을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요. 그리고 뭐 1,0이니까 여기가 1,0 뭐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니까 1,0에서부터 사실 떨어진 거니까 이렇게 간 것도 사실 거리고요. 이것도 거리인데 이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장 빠르다는 것이 수직이라는 조건이면 아까 두 직선에서 수직 알죠? 어떤 거? 네. 얘가 기울기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y는 x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요렇게 쓸까요? 1, 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상태에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교점 어떻게 구할까요? 네, 연립입니다. 연립.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얻었던 결과죠. 두 번째 d는 루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빼면 네,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또 2의 제곱이니까 루트 8. 그럼 얘는 2루트 2라고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해요. 좀 더 간단하게 구하는 방법 없을까? 그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이 직선이라는 형태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는 거예요. 물론 뭐 y는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제 y는으로 쓸 거예요, 이따가. 왜 쓰는지는 뭐 보시면 아실 건데 아까 어떤 형태를 취했었냐면요. 얘가 이렇게 죄송해요. 잘 그려야 되는데 미안해요. 점을 좀 위치를 바꿀게요. 이렇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x1과 y1을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교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직선과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 있어서 수직을 만나야 우리는 가장 빠른 거리라고 했고 이 점을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왜? 너무 일반적이에요. 이거 연립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떤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점을 x2, y2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 거리 d는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해봤으니까 거리 d는 루트 x2에서 x1을 뺀 것의 제곱과 y2에서 y1 뺀 것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A, B, C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아냐? 수직인 거 알았다 그랬죠. 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에서 기울기 얼마죠? 맞아요.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그러면 얘는 수직이니까 A분의 B겠지. 라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H랑 P랑 기울기지 않아요? 아, X2에서 X1 뺀 것분의 Y2에서 Y1 뺀 거다. 그러면 이 둘은 우리가 이렇게 분모, 분자 X로 곱해진 걸 알아요. 그러면 B의 X2에서 X1 뺀 것은 A의 Y2에서 Y1 뺀 거고 여기 A로 나눠볼까요? X2에서 X1 여기 B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뭔가 어떤 비율 같은 게 나와요. 이런 비율. 근데 우리 이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얘를 K라고 두자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X2에서 X1은 AK가 되고 Y2에서 Y1은 BK가 되어 얘를 뭔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K 제곱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A 제곱 K 제곱 B 제곱 K 제곱인데 K 제곱은 묶여요. 그죠? 이렇게 해서 K 제곱이 되고 이 K 제곱은 다시 한번 써보죠. 이렇게 절대값을 붓고 나올 겁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면 K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근데 우리 이 얘를 알아요. 뭐랄까요? 네, X2, Y2를 알아요. 점 위에 있잖아요. 다른 펜으로 또 써보죠.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입니다. 근데 X2는 얼마인지 알아요. 왜? 넘기면 알죠. 얘도 넘기면 합니다. 그래서 X1 더하기 AK 더하기 BY1 더하기 BK
더하기 C는 0이 되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더하기 A제곱 K 더하기 B제곱 K는 0입니다. 그럼 얘는 또다시 묶여요. 요렇게요. 그럼 뭘 하냐? K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거 마이너스 묶었습니다. 아, 옮기겠다. 옮기겠다. 절대값이 붙어 있어요. 자, 거리는 우리가 항상 무슨 값? 양수를 가져요. 그러면 이거 밑에가 좀 고민이긴 한데 이거 루트 a제곱 b제곱 있고 이거 없는 거면 얘 더블 있는 거 아니에요? 더블? 요렇게 약분된다는 거죠. 아하, 끝. 거리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요렇게 끝났다. 되게 길어요. 근데 한 가지 길어도 여러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됐지요? 네. 박사를 밟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수학, 그러니까 항상 이제 주변에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수학 교육학인데 저는 수학 되게 잘하시네요. 박사까지 가셨으면 되게 잘하시네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분명히 좀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수학은 진짜 끈기예요, 끈기. 그러니까 막 이걸 파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더 이상 전개가 안 돼요. 물론 수학 교육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르다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 계열로 얘기를 하고 수학 교육도 사실 자연 계열이라고 부르겠지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자연 계열보다 인문사에 더 가깝습니다. 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의 연구 분야도 그렇고 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저는 2023년에 수학 쓰기라는 하나의 용어를 알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파고들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이런 질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흘은 며칠인가요? 4일이죠. 예. 근데 나흘이니까 몰라요. 사흘, 나흘 이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흘이 4일 이러니까 나흘이 뭔지 몰라요. 맞아요.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소재도 문해력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전달하는 입장에서 문해력이 올바르게 편성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방금 되게 많이 실수했죠. 어, 그렇습니다. 말하는 입장이 됐을 때 그래서 문해력도 되게 종류가 많은가 봐요. 예. 제가 이제 보다가 최근에 또 뭘 봤냐면 이제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리터러시는 이제 문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양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초 소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초 소양이라고 했었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R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R이 있는 용어의 세 개, reading, 읽기, writing, 쓰기, arithmetic, 세마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읽기, 쓰기, 세마기라고 했었을 때 물론 수학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음, 사실 의사소통은 읽기, 쓰기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예, 읽기, 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서면적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말하기 아니면 듣기 이런 이제 뭐 스피킹 앤 리스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구두적 의사소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리튼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이것을 쓰게 하는, 그러니까 쓰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말하기와 듣기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뒤처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할 때는 특히나 리스닝과 스피킹을 혼합하는 오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또 중요할 거라, 어떻게든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네. 갑자기 연구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건지, 예, 이런 얘기 주저주저 떨었는데, 어, 그렇습니다. 어, 연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 어, 더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그때 한번 더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문제 풀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점과 직선이라고 해서 다른 직선을 구했었나요? 아니었다고요. 아까 되게 공식 되게 길었잖아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거 했다고요. 이거 막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기보다 쉽게 하는 방법이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해봅시다. 2랑 3이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네, 아래다 쓸 거예요. 피타고라스. 루트 4랑 9 더하면 얼마? 13이죠? 위에 원점입니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원점. 이거 원점을 대입하는 건 사실 x1은 0이고 y1 0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여기에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x0, y0. 그러면 얼마? 네, 13이죠. 끝났네. d는 루트 13분의 13입니다. 얼마죠? 예, 루트 13입니다. 유리화 있습니다. 됐죠? 2번도 그러면 쉬워 보여요. 근데 이거 혹시 알까요? 얘 직각삼각형 5대 12대 13. 네, 13분의 절대값 여기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 얼마? 네, 5랑 24랑 3 이러니까 32. 끝났죠? 13분의 32. 네,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군요. 그러면은 벌써 슬라이드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제 모습을 다시 봤네요. 그러면 여기서 빼기 3 하면 26인가요? 끝났죠? 2. 그래, 어쩐지 여러분 항상 그거 있잖아요.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답이 딱 떨어지면 좋은데 뭔가 어정쩡해요. 불안해요. 답이 안 맞아서 불안해요. 이거 검사지 내용에도 있어요. 수학 불안 물을 때. 음.
자, 어쨌든 자, 오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이렇게 문제 해결했고요. 자,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쭉 볼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습니다. 1차원과 2차원.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외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외분은 2015 개정교육과정까지만 배우고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따졌을 때 역시 1차원, 2차원이 있었고 증명은 1차원을 설명했지만 2차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설명했고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가지 형태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두 직선의 평행 수직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을 설명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